예, 지난해부터 반복되고 있죠. 코로나19 봉쇄 조치. 참고 참아온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편의점업계에선 지급 불능이라며 인상 결정에 불복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홍성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좋은 얘기보다는 이 시급이 오른 얘기, 최저임금이 오른 얘기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당 9,165, 5.1% 올랐습니다. 편의점주분들 굉장히 힘들다라고 고통 토로하고 계시고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상여금이나 복리, 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충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같이 자영업자는 인상의 파급 효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내년에 임대료도 오를 테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업계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알바생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현실이지만 24시간 혼자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영업시간 단축을 통한 나홀로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폐업을 고려하는 점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우리 공익위원 대다수가 월급을 줘본 적이 있는 분들인가, 그랬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진통을 겪긴 하는데 올해 반발이 좀 거세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고요. 이전까지는 점주들이 본인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은 16.4%가 올랐지만 당시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또 부가세 공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정책 지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점주들이 근무 시간을 늘려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더는 내릴 수수료도 없고 더는 늘릴 점주들의 근로 시간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내년부터는 이미 뭐 점주가 근무 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요. 지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인상 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장 고용 감축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쓴다거나 최소 인원만 정도만 쓸 것이고, 또 아니면 또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더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뭐 어떤 다른 대안을 택할 것입니다. 비용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는 폐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기사 보니까 뭐 편의점주를 하느니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가 기사를 봤는데요. 실제로 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의 수익이 많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작년 편의점주들 평균 200만 원도 못 가져갔다는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미 전체 편의점주의 절반가량은 알바생보다도 못 버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작년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이 4,800만 원입니다. 이 중 매출 이익, 알바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10시간 이상 점주가 일하고도 가져가는 순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남짓 정도 되죠. 반면 알바생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1,464원으로 만 원이 넘고 있고요. 내년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점주와 같은 10시간을 기준으로 23일을 근무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239만 9,920원, 약 24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이렇게 월급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요즘 편의점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점주님들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입을 보장받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2016년도부터 편의점 점포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반해서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이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점자 점포로 나와 있고요. 지금도 여력이 없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이 됐죠.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되면서 사실상 통금 조치라고 봐도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주들을 더 사지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고려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공익위원께서 경제회복을 고려하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극복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과거처럼 높지 않을 것이며 경기가 또 회복되더라도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다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쿠팡마트, 디마트, 요마트 등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고요. 온라인 배달 중심의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됐죠. 우리 같이 골목상권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요. 사업장을 잃으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창업도 쉽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노동절약형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효율성, 조직 개편, 어떤 내부 혁신을 통해서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 수 있겠으나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불가능에 가깝죠.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거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대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 등의 요구 사항을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좀 현실적인 대안 필요한 부분이나 정부의 가맹본부에 좀 요구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예. 필요하겠지만요. 먼저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돼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의 약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58년 전에 생긴 제도로 도입한 가 거의 없죠. 주휴수당 적용으로 또 내년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11,003원입니다. 1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또 저희같이 영세사업자가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까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도 필요하죠. 이게 노동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업종별로 다르고 또 지불 능력도 또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꼭 지역별 업종별이 관철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라든지 또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 제외를 해준다든지 또 요즘 신용카드 외에도 간편결제 수단이라고 해서
많이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좀 인하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에 한시적으로라도 야간 미운여구 요건을 좀 완화해 줘라. 뭐 이런 요구 등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